안녕하세요. 안녕 식물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이 되면서 피부에 닿는 공기가 차갑게 느껴져요. 저는 얼른 두꺼운 옷을 꺼내고 이불도 포근하고 두꺼운 걸로 바꿔줬습니다. 사람에게 변화가 생기듯이 가을엔 식물과 식물 키우는 공간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을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해줘야 남은 가을과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어요. 오늘은 식물의 월동 준비와 가을철 식물 관리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저의 베란다 정원입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해서 러그를 깔아주려고 해요. 식물을 러그 위로 올려줄게요. 식물은 맨 바닥보다는 러그 위에 올려두면 좋아요. 러그 덕분에 화분을 옮길 때 바닥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도 방지가 됩니다. 작은 수틀 위로 대피한 식물들입니다. 겨울에 차디찬 바닥이나 보일러가 빵빵한데 바로 위에 두면 그 온도가 식물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좋지 않아요. 저는 러그를 깔거나 나무 선반을 활용하는 편이에요.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바닥에 두는 것보다 공간 활용도가 높아서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도 별 5개, 바로 습도 관리입니다. 가을이 되면 건조한 게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여름에 비해서 습도가 뚝뚝 떨어져서 요즘은 주로 30%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 동안 잘 보관해두었던 가습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쾌쾌 묵은 먼지를 씻어내고 햇빛에 바짝 말려줬어요. 올 가을 처음으로 가습기를 틀었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 우리 피부도 엄청 당기는 느낌이 들잖아요. 식물도 가을과 겨울에는 낮은 습도 때문에 성장이 멈추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건조한 계절을 유독 힘들어하는 식물은 칼라데아 종류입니다. 칼라데아는 습한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잎이 더 금방 마르고 타기가 쉽습니다. 제 칼라데아도 잎이 타다 못해서 바짝 메말라 버렸어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잎에 꼭 분무를 해주고 잎뿐만 아니라 줄기 쪽에도 충분히 물을 뿌려줍니다. 그러면 수분이 좀 더 오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뭐니뭐니 해도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가습기겠죠? 우리가 로션과 영양크림을 듬뿍듬뿍 바르듯이 식물에게도 더 많이, 더 자주 수분을 보충해주세요. 영양분이 풍부한 새흙을 보충해주기입니다. 흙은 식물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영양가를 내어주죠. 흙이 오래되면 영양분이 빠져나가고 모래처럼 푸석푸석해질 수가 있어요. 또는 물을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흙이 조금씩 유실되는데요. 그러면 줄기의 밑부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묵은 흙을 걷어내고 새 흙을 보충해줍니다. 흙 전체를 버리지 않아도 되고요. 윗흙을 보충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위에 있는 흙을 2-3cm 정도 걷어냅니다. 그 위에 새 흙을 덮어주세요. 줄기와 뿌리가 잘 지지되도록 손으로 살살 눌러줍니다. 식물에게 새로운 흙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영양분이 풍부한 새 흙을 주면 성장이 좀 더 빨라지고 줄기와 뿌리를 더 튼튼하게 지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효과를 많이 봐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식물이 새 흙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추워지기 전 가을에 흙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새
해흙을 더해줬다면 여기에 영양제까지 주면 금상첨화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껏 한 번도 영양제를 준 적이 없어요. 그저 흙에 심고 수돗물만 주었습니다. 수돗물도 하루 이틀 받았다가 주면 더 좋다고 하는데 귀차니즘인 저는 다소 터프하게 식물을 길렀습니다. 그래도 잘 자라는 식물들이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성장이 더딘 것 같아서 새롭게 영양제를 구매했습니다. 남은 겨울을 잘 날 수 있게 미리 식물에게 보약을 먹이려고 해요. 식물 영양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산 건 하이포닉스라는 액체 형태로 된 비료입니다. 뒷면을 보면 15가지의 필수 영양소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일종의 종합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원액이라서 꼭 정해진 비율로 희석을 해서 줘야 됩니다. 수돗물 2리터에 하이포닉스를 타볼게요. 이 영양제가 좋은 점이 뚜껑에 눈금이 표시되어 있어서 계량하기가 편했습니다. 뚜껑이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른쪽에 가득 채우면 5ml, 왼쪽에 더 넓은 칸에 가득 채우면 10ml를 담을 수가 있어요. 저는 2리터 물에 1ml 영양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물 주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필레아 페페, 워터코인, 수채화 고무나무에 테스트 삼아 주었습니다. 처음 영양제를 주는 거라 비교적 건강하고 순둥순둥 자라는 식물로 골랐습니다. 수채화 고무나무는 최근에 하엽이 져서 영양제를 주었습니다. 영양제를 주면 확실히 성장이 빨라지고 잎색도 더 또렷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한두 달 지켜보고 효과가 있으면 여러분께도 추천드릴게요. 영양제를 주는 시기는 봄과 가을이 좋다고 합니다. 더 추워지면 식물도 휴면 상태에 들어가서 비료를 줘도 그닥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해요. 영양제를 주려면 지금 가을에 주시고 겨울에는 잠시 쉬어주세요. 저희 집은 베란다를 확장하지 않아서 베란다와 거실 사이에 창이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미루고 미루던 커튼을 달려고 합니다. 먼저 커튼에 일정한 간격으로 연결고리를 하나씩 끼워줄게요. 처음 해보는 거라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단순 노동을 하니 시간이 잘 가고 은근 재미있더라고요. 짜잔! 다 끼웠습니다. 이제 커튼을 달아줄게요. 한쪽 끝부터 차근차근 고리를 달아줍니다. 나머지 반은 언제 다 하죠? 다시 노동을 시작합니다. 나머지 반쪽 커튼에도 연결고리를 끼웁니다. 이젠 제법 익숙해져서 속도가 붙었어요. 비어있는 공간에도 커튼을 달아줄게요. 커튼을 열면 베란다 정원이 빼꼼하고 보입니다. 식물들로 가득한 제가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오늘은 식물의 겨울나기를 위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을은 식물 집사가 가장 부지런해지는 계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월동 준비를 시작하셨나요? 나만의 방법이 또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식물들을 잘 관리해서 남은 가을과 겨울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햇살 같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 식물.